네, 안녕하세요. 차트를 해부해서 분석하는 닥터 K입니다. 자, 오늘 5월 26일이고요. 자, 오늘 영상에서는 원전 관련주인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내용, 그리고 주말에 미국에서 발표된 원전 관련 내용 및 현재 시장 상황, 그리고 어떤 이유로 이 트럼프의 행정 명령에 따라서 두산의 주가가 영향을 받게 되는지랑 앞으로의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방향성, 단기적인 대응과 장기적인 흐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영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주말에 무슨 일들이 있었나요? 자, 크게 두 가지의 일들이 있었는데, 자, 첫 번째로 트럼프 행정 명령이 서명이 완료가 됐습니다. 자, 그 내용이 미국 원자력 용량을 4배로 만든다에 서명을 했는데요. 자, 2025년 현재 미국 전력 수요는 그 AI 데이터 센터랑 그 전기차 충전소, 자, 암호화폐 채굴 등으로 인해서 급증을 하고 있는 와중에 많은 전력이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주말에 올라온 뉴스 내용 한번 체크를 해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2050년까지 원자력 발전 용량을 현재의 4배 수준인 400와트로 늘리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이 중에 중요한 것이 이 AI 데이터 센터 부분인데요. 자, 관련 내용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미국 내 데이터 센터는 현재 구간에서부터 2030년까지 약 8% 이상을 넘길 걸로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현재 수요 구간에서부터 약 2배에 달하는 그런 수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AI 시대의 도래가 곧 전력 수요 폭증으로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문제는 이처럼 폭증하는 전력 수요를 그 미국 내 인프라로 감당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은 단순히 에너지 비용 증가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기반 인프라 전체를 압박하는 그 구조적인 위기로 번지고 있는 상황인데, 실제로 미국 내에서도 그 북버지니아 지역은 세계 최대의 규모로 데이터 센터로 꼽히는데, 이 데이터 센터의 실리콘밸리라고도 불리는 이 지역이 마이크로소프트랑 구글 등 주요 클라우드 기업들의 핵심 인프라가 좀 밀집되어 있는 곳입니다. 현재도 뭐 실제 전체 인터넷 트래픽의 약 70% 정도가 이 지역을 거쳐간다라고 하네요. 근데 이 지역에서 심각한 전력 공급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신규 데이터 센터의 건설 계획이 있다가 전력 인프라 부족으로 보류가 되기도 하고, 이미 승인된 프로젝트 역시 전기 연결 지연으로 인해서 일정의 차질을 빚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처럼 전력망의 용량 한계랑 인프라 확장 속도의 그 이제 불일치가 데이터 센터의 그 발목을 잡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AI 및 클라우드 서비스 확장을 위해서는 전력 인프라의 투자와 정책 조율이 필수적인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이전부터 강조했던 말들이 있어요. 최근에도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 AI 확대에 내년 중후반 이후부터는 전력 부족이 전망된다. 최근에 올라온 기사 내용을 보면은 이 칩과 변압기, 전력 생산 등 이제 세 가지 주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이제 우리는 변압기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동안 근본적인 근본적인 전력 생산 부족 문제가 드러날 수 있다. 그래서 아마도 내년 중반이나 후반쯤에 사람들이 전력 문제에 대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렇듯 현재 전력 공급에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죠. 네, 자, 그다음으로 주말에 나온 내용 보죠. 자, EU 대상으로 50%의 관세, 자, 7월 9일까지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자, 즉 무슨 말이냐면, 자, 관세 전쟁을 끝내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관세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7월 9일까지 연기하기로 결정을 했다. 자, 즉 무슨 말이냐면, 아직 시장의 불확실성이 남아있게 되면서 이제 미국 시장에 하락이 나왔죠. 자, 이에 따른 반사 이익으로 트럼프 원전 행정 서명과 함께 수급이 모두 원전 쪽으로 쏠려 버렸습니다. 자, 그로 인해서 뉴스케어 파워가 이제 역대급 거래량이 한번 강하게 터지면서 이 강한 상승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요. 여기서 주목을 해봐야 될 것이 일봉상 악성 매물이 모여있던 31달러 근처에서 고점 형성을 하고 다시 한번 빠지는 모습. 자, 또한 이번 상승에서의 흐름이 갭 상승으로 인해 비어있는 공간이 남아있다라는 점을 미루어 봤을 때, 이번 그 잠깐의 이슈에 의해서 상승이 나오고 다시 되돌리는 갭을 채우는 이 하락 국면이 나올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흐름에 따라서 국내 원전 종목들의 흐름도 꽤 달라지게 되겠죠.
오클로 역시 같은 패턴의 갭 상승 이후 악성 매물이 모여있던 전고점 부분에서 주춤하는 모습 보이면서 동일하게 다시 한번 하방 쪽으로 갭을 채우러 갈 수 있는 그 단기적인 눌림 가능성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연관이 돼서 왜 두산 에너빌리티가 상승을 하는 거냐라고 물으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정리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백악관이 소형 모듈 원자로 SMR이죠. 자, 이거의 신속 배치를 위한 행정 명령들을 추진을 했는데 그 백악관에서 그만큼 집중을 하고 있다. 백악관에서 집중을 하고 있는 분야다라고 좀 봐도 되는데 뉴스케일 파워가 NRC로부터 인증받은 세계 최초의 기업이자 유일한 기업입니다. 거기에서 이 뉴스케일 파워에 SMR 핵심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가 어디냐? 자, 바로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로직이 형성이 되냐면은 이 미국 정책, 즉 뉴스케일 파워, 자, 즉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여기 이제 트럼프까지 같이 포함이 되겠죠. 결과적으로 현재 대두되고 있는 문제 자체가 이 AI 데이터 센터 문제인데 그에 따른 변압기 그리고 냉각 기술, 유리기판 등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이제 파생돼 나온 것들이고 이 모든 것들의 집합체는 결과적으로 이제 전력이라는 겁니다. 전력. 이 근본적인 전력 해결을 위한 것이 원전이랑 SMR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 변압기랑 전력망, 그 냉각 등 모두 아무리 다 잘 깔아 놓는다 하더라도 이 핵심적인 전력이 부족하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실 미국에서는 대처할 수 있는 기업이 없고 생산 라인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두산 에너빌리티와 이 뉴스케일 파워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제 생각이랑 팩트를 좀 섞어서 말씀드리자면은 이렇게 막 움직이는 이 미국 증시에도 흔들리지 않는 게 바로 이 원전 사업 원전주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해서 지금 자리에서 갑자기 비중을 확 올린다거나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현재 구간은 단기적인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올 수 있는 자리고 바닥에서부터 급격하게 끌어올렸기 때문에 단기적인 조정은 피할 수 없는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이 5일선을 타고 상승하고 있는 이런 캔들에서 5일선이 깨지는 구간들을 지속 추적하면서 대응을 해야 되고 또 하나 고점에서의 거래량과 그리고 변곡 캔들을 확인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현재 양봉으로 마감을 해주고 고점에서 윗꼬리를 가볍게 만들면서 변곡 캔들 비슷하게 캔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위치라서 단기적 대응하실 분들은 유심히 지켜봐야 되는 구간입니다. 자, 주봉상에서의 흐름 역시 3년 동안의 긴 하락 채널 끝에 다시 상승 채널을 만들며 최근 채널 상단 부근을 돌파해버리는 그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다시 한번 재차 눌림 이후 강한 저항으로 작용하고 있던 채널 상단 구간까지 내려온 다음 다시 한번 재차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단기적인 대응을 원하시는 분들은 그 구간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일봉상 단기 이평선인 5일선에서 대응을 해주시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월봉에서도 보시면 월봉상 하단 추세선을 형성하며 만들어진 상승 채널 안에서 이 21년도에 만들어졌던 상승 고점 부근과 이어지는 이 채널 상단에 현재 위치를 해 있기 때문에 일봉 그리고 주봉보다 상대적으로 저항대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위치입니다. 자, 그런 이제 월봉에서의 상단 추세선인 만큼 만약에 밀리는 구간이 발생을 한다면 무작정 버티는 것이 아닌 고점에서의 익절 이후 다시 한번 하락 흐름이 만들어지고 강한 저항대로 작용할 수 있는 어디라 그랬죠? 자, 주봉상에서의 상단 채널, 자, 강하게 저항대로 작용했던 그 부분을 돌파하고 다시 한번 눌렸을 때는 지지 역할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자, 주봉상에서의 상단 채널 부근, 자, 또 하나 뭐였죠? 자, 일봉상에서의 52주 신고가 부근입니다. 52주 신고가 부근 역시 강하게 돌파를 하며 악성 매물이 쌓여있던 그 구간들을 돌파하며 생겼던 다시 한번 저항대로 강하게 작용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이렇게 세 가지 대응할 수 있는 구간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현재 두산에너빌리티의 주가는 기술적으로 조정이 나올 수 있는
위치로 반드시 제가 말씀드린 자리에서 필수적으로 대응을 좀 해주시길 바라면서 장기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AI 데이터 센터의 필수적인 전력 공급으로 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기대감을 가지면서 홀딩하시고 강한 지지 라인인 3만 원 초반, 3만 원 초반 구간에서의 대응 전략을 가지고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 상승 이유와 앞으로의 가능성, 그리고 현재 위치 등을 알아봤고요. 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